자, 7월 30일 재보궐선거가 전국에서 13곳 이상 치러지는데 네. 3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붙는 선거가 있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죠? 새 대통령이요. 네. 새 3명의 대통령. 예. 네. 새 대통령의 대리전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네. 그 눈길을 끄는 전남, 순천, 곡성 지역에서 각 네. 당에서 출마하는 후보 예상자들이 과거 새 대통령 후보를 했던 그분들이 미는 사람이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가 공석이 된 이유가 다 있죠. 그렇죠. 바로 이 장면 때문이죠. 네, 2011년 11월 아주 기념비적인 장면입니다. 세계 해외 투표에도 아주 머릿계산을 많이 올랐었고요. 김선동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이 네.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체류탄을 터뜨린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인상을 치고 놔 하고 외치는 분 바로 이번에 의원직을 잃은 김선동 의원이죠. 그렇죠. 본인은 애국심에 의해서 했다. 이런 좀 망언을 내놨는데요. 네. 결국 저 행위로 인해서 기소가 됐고요. 2011년에 네. 금고 이상, 네. 결국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에 걸려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어떤 선고가 내려지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자,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최루탄을 터뜨렸다라고도 네. 했고요. 또 사실 터뜨릴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실수로 터졌다라는 변명을 내놔서 실소를 금치 못하게 했었는데 어쨌건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빈 자리를 채우는 선거가 7월 말에 치러지는데 이런 대리전이군요. 저희가 사진 6장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순천 곡성 지역인데요. 네. 이제 이정현 홍보수석이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조순영 전 청와대 DJ 정부 때 정무수석을 역임했던 KBS 정치부장 출신의 조순영 정무수석이 출마 의사를 갖고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까지 지내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또 측근으로 알려졌던 이 서감원 전 의원이 재선 의원이었는데 박연차 씨한테 돈 받은 혐의로 이제 잘못되면서 네. 복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도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네. 노무현, 김대중, 박근혜 대통령 3명의 대통령의 대리전 양상이 이번 7월 재보궐선거에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광주에 몇 번 출마했었는데 고향으로 이번에 나온다는 계획을 세운 거죠. 그렇습니다. 주소지를 옮겼다 그러던데 자, 지도 한 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곡성과 순천 이 두 곳이 묶여서 하나의 지역구가 된 거죠. 네, 지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지역 차가 크지는 않는데 순천은 좀 도시에 가깝고요. 곡성은 아무래도 시골, 농촌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구수에서 네. 큰 차이가 납니다. 얼핏만 봐도 거의 10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자, 곡성이 유권자 숫자가 2만 6천 명, 그리고 순천이 21만 4천 명, 거의 10대 1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순천 지역의 출신의 후보자가 네. 좀 더 유리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곡성 출신이 바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고요. 네. 그다음에 조순영, 서감원 두 사람은 네. 순천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게다가 또 저 지역은 아무래도 야성이 강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아마 공천을 준다면 그쪽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뜩이나 그 불리한 여권 입장에서는 불리한 입장인데 고향마저도 네. 도와주지 않아서 이정현 홍보수석이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네.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순천에 있는 주암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아, 중학교는 순천. 중학교는 순천에서 나온 겁니다. 고등학교는 사례지오 고등학교니까 광주에서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태어난 곳과 또 중학교를 다녔던 연고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전 홍보성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 선거 때는 광주에 출마했을 때 40% 정도 득표를 해서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4년 하는 동안에 이제 광주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따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40%라는 보기 드문 기록을 한 건데요. 자, 곡성 출신으로 과연 득표율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근데 과연 이제 네. 또 하나의 관심사는 원래 저 지역의 국회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진보당의 김성동 전 의원이었는데 네. 여기가 이제 19대의 의원이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통합진보당이 호남에서 당선자를 냈느냐? 그게 아니고요. 당시에 민주통합당 의원을 꺾고 네. 1대1로 붙어서 꺾고 통합진보당 후보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지금 네. 혹시 설이지만 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혹시 저 지역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아니, 이정희 대표가요? 네. 혹시 그래서 아. 그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저기가 원래 통합진보당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도로 네. 가져오기 위해서는 네.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출마를 해야 된다. 네. 그렇다면 누가 있을까? 이정희 대표의 이름이 거론은 됐지만 네. 뭐 아직은 그게 사실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네. 만약에 이정희 대표까지 출마를 하게 된다면 저 곡성 지역이 굉장하게 관심에 이번 7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이나 수원 이런 데를 제치고 네.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으로 부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남 곡성, 순천, 그동안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오히려 서울의 동작을이나 네. 수원 지역, 그 다양한 지역들이 관심이 있었는데, 새 대통령이 대리전을 치르게 된다는 것, 그 결과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